언제부터 들어가는 게 맞냐면 지수가 저점을 만들고 나서 보세요. 차트만 놓고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락을 잡아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러면 이때 구간에서는 횡보장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면 뭔 우리는 그러면 대거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지션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고 열심히 쉬었다가 현금만 쌓아놓고 현금도 주식이라 생각을 하고 모아놨다가 지수가 바닥을 턴하고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우량주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 그동안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밑에서 그냥 싸그리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20%까지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와요. 시장보다 적게 떨어진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게 좋겠죠.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시장의 하락률 대비 내 종목이 생각보다 잘 버텼다.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크게 보지 않았거나 또는 보합권이거나 또는 수익 중인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 그런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계좌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못해도 20%에서 40% 이하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종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수의 영향으로 종목들이 같이 빠진 겁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자, 내 계좌에 보게 되면 약손실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는 보합권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는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마이너스 30% 40%짜리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와 40%짜리들을 제가 여러분들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종목 손절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손절 못해요. 지수 빠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종목도 손절 못합니다. 왜? 손실금이 크고 손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조언은 뭐냐? 현실적인 방법은 그렇게 손실률이 큰 종목들 마이너스 30% 40%짜리들은 커트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 위쪽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보합권인 종목들, 그 다음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또는 약손실인 종목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켜놔요. 그러면 이 현금화 시켜놓은 거를 언제 써야 되느냐? 지금 쓰라는 게 아니에요. 현금화 시켜놓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뭐 맨날 방송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이제는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시장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매수를 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때릴 때 실적이 바탕이 된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때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까 현금화 시켜놓은 것들 있죠. 그 현금화 시켜놓은 것들을 신규 종목 사는 것도 좋지만 신규 종목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30%와 40%짜리 종목의 밑에서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상승폭이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30% 40%짜리들이 마이너스 20% 절반 정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해서 최대한 손실 금액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게 이게 일단은 이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매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저는 시장이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여기 빠지고 있었을 때, 그죠? 빠지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950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V자 반등.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나오지 못한다고 했죠? 시장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받쳐줘야 돼요. 유동성이라는 게 받쳐줘야 됩니다. 유동성이란 거 유식한 말로 유동성이지 쉽게 얘기하자 그런다면 그냥 돈이에요. 돈.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지표가 어디서 보는 겁니까?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월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꺾였을 때 이때 보세요. 이때가 언제였냐? 2018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약 2년간이에요. 2년간 여기에서부터. 자, 2년간 거래량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하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보세요.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증가를 했죠. 코스닥 역사상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자,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시장 나오고 나서 닷컴 열풍 열어가지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때 닷컴 열풍이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급등이 엄청나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거래량 보세요. 역대 98년도, 97년도에 시장이 형성된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되겠어요? 거래량이 여기 들어왔던 것보다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한 거래량들이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돈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올려버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이 없습니다. 대출금 갚느니라 바빠요. 개인 투자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빠른 시간 내에 1000포인트를 다시 달성을 하고 V자 반등은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V자 반등 안 나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950 찍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화 다 시켜가지고 매매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때 제 방송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감을 하고 지금이라도 용정 말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없죠. 왜? 현금화를 다 시켜놨으니까. 오히려 하락을 지금 즐기고 있을 겁니다. 더 빠져라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왜? 나는 현금 이미 다 시켜놨기 때문에. 용정 방송 잘 듣고 있다가 용정이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야지 종목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